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첫째, 시의 이해. 둘째, 시낭송 이론. 그리고 셋째, 장음과 단음. 넷째, 표준 발음법. 다섯째, 시낭송 기법과 요령. 여섯째, 시낭송 실제. 마지막으로 시낭송 선정.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이 강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함께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앙송 10분 강좌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표준 발음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그걸 심도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표준 발음법의 심화 과정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먼저 그러니까 다 했던 내용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절의 끝소리를 종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종성에는 7가지의 대표음이 있습니다. 여기 나열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이 표준어 규정의 표준 발음법에 따른 그 받침을 발음하는 규칙입니다. 끝소리라는 것은 바로 받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7종성 대표음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 대표음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입니다. 그러니까 기역부터 순서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 나가고 이응을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7가지 이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알아야 끝소리 규칙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그러면 이 7종성을 알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 종성 위치에 온 자음은 7종성 대표음, 방금 말했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죠. 대표음으로 바뀌어 가지고 뒤음절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되는데 이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혹은 절음 법칙 혹은 말음 법칙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설명이 길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예를 이제 들어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키역, 쌍기역, 기역, 시옷, 리을, 기역 전부 기역이 들어갔죠. 요건 7종성 7개 중에서 기역으로 통일해서 발음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맞춤법에는 기역, 키역, 기역, 쌍기역, 기역, 시옷, 리을, 기역으로 써있다 하지만은 발음할 때는 이것을 전부 합해서 기역으로만 발음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흙 그러면 받침은 표준어 맞춤법 받침은 리을 기역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리을은 탈락되고 기역만 흙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니은과 니은 지읒은 또 니은으로 이게 대표음이 7종성 대표음 니은 있죠. 니은으로 예를 들면 안따 그러면 니은 지읒이죠. 이걸 니은 지읒이 연철로 표기하면 다시 말해서 표준 발음법으로는 니은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지읒은 생략이 탈락이 돼버립니다. 그 다가 뒤에 있으니까 안, 다인데 여기는 된 소리로 안따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음하는 법은 맞춤법하고 조금 다른 것이 바로 맞춤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니은, 지읒, 니은 이렇게 썼던 것도 발음에서는 니은으로만 그렇게 발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보죠. 디귿, 시옷, 지읒, 치읒, 티귿, 쌍디귿, 쌍시옷, 쌍지읒. 예. 요런 것들은 맞춤법에는 이렇게 쓰지만은 발음은 전부 디귿으로 7종성이 디귿이 있죠. 이 7종성 디귿 그 대표음 하나 이것의 대표음이 디귿이다 그런 얘기예요. 디귿으로 발음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봅시다. 꽃 치읒 받침이지만은
예, 발음은 디귿으로 꽃. 예, 그래서 칠종성 대표음인 디귿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리을과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읕, 리을 피읍은 리을로만 맞춤법에는 그렇게 쓰더라도 발음은 리을로 발음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 더 자 밑에 맞춤법은 리을 비읍으로 썼죠. 그러지만 발음을 할 때는 비읍은 탈락시키고 여, 덜 전에 배웠던 것을 지금 오늘은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더 깊게 복습을 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음과 리을 미음, 요건 미음으로만 발음하면 돼요. 자, 리을 미음 되는 거 봅시다. 삼따, 거기가 리을 미음인데 리을로 탈락되고 삼으로만 발음을 하면 되고요. 삼다가 뒤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삼하고 미음하고 디귿하고 해서 된소리로 변해서 삼따, 삼따. 그 다음 비읍, 피읍, 쌍비읍, 비읍, 시옷은 비읍으로만 발음이 됩니다. 대표음이 비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갑, 비읍, 시옷이죠. 예, 시옷은 탈락되고 비읍으로만, 그래서 갑이라고 발음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표준어는 비읍, 시옷으로 쓰지만은. 자, 그 다음에 기역은 히읗으로 발음된다. 기역, 자, 그런 경우는 어떤 거, 히읗이 아니라 이응이죠. 이응으로 발음된다. 예, 국물 하면 기역인데, 여기서는 국물, 이응으로 발음이 되죠. 국물인데, 국물.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칠종성 대표음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한국어는 연음법칙이 적용돼가지고, 홀소리로 시작되는 음절은 앞 음절의 받침을 이어서 그냥 그렇게 소리가 나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규칙에 따르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이제 바로 지금 나오는 건데요. 자, 봅시다. 실질 형태소가 결합되는 경우는 연음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연음을 해야 되는데 받침 밑 다음에 실질 형태소가 나왔을 땐 연음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는 건 조금 이따 예를 들어서 봅시다. 각각 음절을 끊어서 발음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음법칙이다. 전에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같이 다뤘던 적 있죠. 절음법칙. 따라서 표기된 자음 대신에 위에서 설명한 칠종성법에 따라서 대표음으로 소리 나면서 뒤음절의 모음과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좀 이 말로 하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보죠. 밭 아래, 그러니까 밭이라는 말이 있고 티귿 받침이 있으니까 아래 그랬으니까 모음이 나왔으니까 밭 아래 여는 법칙으로 발음하려면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밭 아래 해야 된다는. 그건 왜 그러느냐? 이 아래란 말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하고 밭이라는 말과 아래라는 실질 형태소가 결합이 됐을 때는 여는 법칙이 적용이 안 되고 밭 아래 그래야 돼. 밭 아래인데 밭이 디귿 받침으로 나와야 된다. 칠종성이니까. 티귿의 대표음은 디귿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디귿으로 해서 여는 법칙이 적용돼서 밭 아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밭 아래 티귿 받치지만 티귿은 종성, 칠종성은 디귿으로 대표음이 나타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칠종성으로 해서 밭 디귿으로 발음을 해가지고 아래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밭 아래 이렇게. 그 다음에 늪 앞 똑같은 원리입니다. 늪 앞. 예, 늪은 비읍, 그러니까 늪 앞. 비읍이 돼가지고 연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칠종성음으로 변해가지고 연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젖어미, 젖어미, 예. 지읒의 칠종성은 디귿이니까. 맛없다. 맛 다음에 시옷이지만은 시옷의 칠종성은 디귿이기 때문에 맛없다. 예. 겉옷, 겉옷, 헛웃음, 꽃 위,
다 똑같은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예가 돼요. 벗, 예, 칠종성으로 시옷이 디귿으로, 부엌, 키역은 기역으로, 이런 식으로 바깥, 반물, 닿는, 곡물, 신라, 칼날, 처부치, 가치, 축하, 국화, 급히, 좋다, 많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면 되겠습니다.